봅시다. 보세요. 갑소의 땅입니다. 갑소의 건물이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건물만 팔았다 이랬을 때 자, 이 사람은 이 건물의 소유권만 취득하면 자동으로 이 땅에 지상권을 갖습니다. 맞습니까? 가져요. 근데 이 사람에게 지상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명시적인 법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인정은 해줘요. 계속 판결이 그렇게 내려져 왔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라 그래요. 자, 그래 줄여서 관직권이라 그럴게요. 관직권이라 그래요. 이거는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건 취득이니까 지상권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건물의 소유권만 취득하면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생겨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 땅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갑이 땅을 팔았어요. 병한테. 이제 이자가 땅 소유자입니다. 새로운 땅 소유자에게도 이 사람은 이 지상권 등기 안 한 채로 지상권을 이자한테 행사할 수 있다. 또 설정 등기도 청구할 수 있다. 나 지상권자니까 지상권 등기해달라, 그죠? 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정의 샀습니다. 샀는데 건물은 이전 등기를 받았습니다. 건물은. 자, 그런데 요 지상권 요거는 아직 의뢰으로 등기 안 되어 있잖아요. 요거 이전 등기 받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죠? 특히나 이자가 협조 안 해주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소송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아직은 지상권의 이 관직권은 말이죠. 관직권은 이자 앞으로 지상권은 저 정액으로 이전 등기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의, 이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이걸 이전 취득했다, 이전 취득 못했다? 이전 취득 못했습니다. 못했다. 다시 한 번 더. 이 사람은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건 취득이었으니까 등기 안 해도 괜찮았지만 요거 처분할 때는 이쪽에 넘길 때는 이전 등기 해야 돼요. 라고 법에 나와 있죠, 그죠? 등기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다라고 됐습니다. 처분할 때는 등기가 돼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일단 건물의 소유권은 넘겨받았으니까 이 사람 보고 건물을 팔았으니 이것도 넘겨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요구할 권리 있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상권에 그 지상권을 그 관직권을 이전해달라는 청구권은 이거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죠? 있지, 그죠? 건물을 넘겼으니까 그 관직권 그것도 넘겨라 할 권리 이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니까 이 사람의 설정 등기 청구권 이자가 대입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협조 안 받아도 이 두 개 소송을 묶어서 이렇게 소를 제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자가 결국은 혼자 힘으로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죠, 그죠? 있는 사람입니다. 있는 사람에게 건물을 철거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건 너무 심했다, 그죠? 이거는 신이 성실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근데 아무튼 남의 땅은 분명히 쓰고 있잖아요. 병의 땅을 써왔죠, 그죠? 병의 땅을 써왔으니까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그거는 반환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철거 청구는 못하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거는 가능하다, 그죠? 자, 이 관직권의 요건만 간단하게 할게요. 자, 우선 첫째 요건이 뭐였습니까? 지상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 있었으면 그게 미등기이거나 무후가이거나 관계없습니다. 그게 첫째 요건. 두 번째 요건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맞죠? 동일인 소유. 동일인 소유인데 그런데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라 해야 된다? 처분 당시입니다. 자, 한번 판단해 보실래요? 자, 보세요. 갑소의 땅입니다. 을소유 건물입니다. 을소유 건물. 잘 보세요. 을이 말이죠. 약간 여담입니다. 이 건물을 병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매매 계약을 해놓았어요. 건물을 파는 매매 계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이제 땅은 을에게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 등기를 위조해 준 거예요. 이런 경우도 생겨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그죠? 이전 등기, 이 계약에 따른 이전 등기는 이제 맞춰졌어요. 병에게로. 이 병, 이 땅에 관서법상의 재산권 취득할까 못할까? 그럼 아까 뭐 처분 당시라고 막 떠들더니 뭐 뭘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 자, 처분의 말입니다. 요 때입니까? 요 때입니까? 언제가 처분 당시예요? 요때 소유권 넘어가잖아요. 자, 소유권 넘어갈 때 말입니다. 이때 토지 건물 다 을 거잖아요. 토지 건물 다 이거 을 거죠, 맞죠, 그죠? 토지 건물 다 을 거인 상태에서 을의 소유권이 건물 소유권에 넘어가잖아요. 그럼 생겨나는 거지. 맞죠? 자, 처분 당시입니다. 소유권 넘어갈 당시에요. 그 시점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으면 그럼 가족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분명히 이 건물 소유권 넘어갈 때 그때 보면 토지와 건물 다 같은 사람 소유 맞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처분 당시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 그림 처분 당시 말이 쉽게 말하면 소유권 넘어갈 당시 맞죠? 계약 당시가 아니고 소유권 넘어갈 당시 그죠? 자, 요 그림 기억나죠? 감히 토지와 시상의 건물을 둘 다 을에게 팔았어요. 근데 토지만 이전 등기가 되었고 건물은 이게 무가 건물이어서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도만 된 거예요. 이때 을의 채권자에게 나타났다면 이 사람은 토지밖에는 경매를 못해요. 건물은 을의 것이 아니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이 땅이 병에게 낙찰된 겁니다. 건물이 시상에 남아있죠, 그죠? 이 건물에 관직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거 판례가 안 생긴다 그랬어요. 요거는 토지 소유권 넘어갈 때, 요 시점에 토지는 을의 소유인데 건물은 갑소유입니다, 이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지 않으면 이거 생겨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제 지역권 보겠습니다. 355페이지. 제일 밑에 법조문.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물건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물건. 자, A 소유 땅, B 소유 땅. 자, 이쪽에 길이 있을 때 우리 그전에 이런 거는 공부했습니다. 만약에 B 땅을 안 통하면 저 크기로 나갈 수 없다면 그럼 당신 땅을 가로질러 가겠습니다.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이게 뭐였죠? 그죠? 주의토지 동의권이었죠, 그죠? 주의토지 동의권은 이거는 법률 규정으로 생겨나는 거니까 요 땅에 지금 현재 기존의 용도에 맞게끔만 통로가 인정됩니다. 맞죠, 그죠? 그죠? 그럼 이제 A 입장에서 건물 지을 양이면 주통권만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그죠? 이럴 때 만약에 B와의 계약으로 여기다가 건축 허가에 필요한 만큼의 통로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려면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통행 지역권 설정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통행 지역권 설정 받으면 그러면 자기들 합의에 따라서 폭을 얼마든지 넓힐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통로가 그래서 이제 개설되면 그래서 통행 지역권이 생겨나면 말입니다. 요거는 설정 계약 플러스 설정 등기까지 해야 되죠, 그죠?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 생겨나면 이 땅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땅값이 달라져요, 그죠? 이게 편익을 위한다,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한다 이 말은 지역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땅의 사용 가치가 높아진다 이 뜻이에요. 맞죠, 그죠, 그죠? 이제 편익을 받는 이 땅을 뭐라 그러죠? 요역지. 근데 제한받는 땅 여기를 승역지라 그러죠, 그죠? 승역지. 뭐 이런 것은 뭐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까? A 소유 땅, 여기는 B 소유 땅, 여기는 아주 기름진 땅, 여기는 메마른 땅. 뭐 기름진 땅이라고 해서 뭐 휘발유가 뭐 그게 아니고 아주 옥토입니다, 옥토. 더더군다나 여기는 또 물웅덩이도 있습니다. 가뭄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물을 끌어다 쓸 수 있고. 그래서 A가 이제 B와의 계약으로
계약으로 여기에다가 인수 지역권을 설정받았습니다. 물을 끓여서 쓰는 지역권입니다. 이것도 설정 계약 플러스 설정 등기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 등기부 떼면은 이 부분에 A의 지역권이 있다는 사실이 등기부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죠? 나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A는 계속 물을 끓여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만큼 땅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죠? 이렇게 인수 지역권도 설정받을 수 있고, 그죠? 자, 이런 게 지역권인데, 뭐 다른 건 다 생략하고 356페이지에 중간에 2번에서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무상의 지역권도 인정한대요. 당사자 합의면 된다는 말입니다. 지로 지급하지 않는 그런 지역권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존속기간 이거 영구 무한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대요. 이건 왜 그럴까요? 지역권은 남의 토지를 전면적으로 배타적으로 지배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보세요. 이거 통행 지역권이 있으면 이 땅 전체 중에서 이것만 이용하잖아요, 그죠? 그래 원래 지역권은 뒤에 나오지만 A가 혼자 이 통도를 쓰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B도 이걸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제한이 비교적 적어요. 그래서 영구 무한으로 하더라도 이 땅의 사용가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구 무한으로 할 수도 있는 걸로 봅니다. 가끔 지문에 뜨고. 그 다음에 진짜 핵심만 볼게요. T페이지 가보시면 지역권에서 지역권은 뭐 한 문제 정도 나을 똥 말똥 뭐 그 정도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중 그래도 시험에 지문에 잘 뜨는 내용입니다. 자, 상식으로 판단해 보세요. 자, A 소유 땅, B 소유 땅, 그리고 여기에 통행 지역권이 있습니다. 통행 지역권. 이 지역권은 이 땅의 사용 가치를 높이는 권리 맞죠? 이 땅의 사용 가치를 높이는 권리. 자, 이 요역지, 여기는 승역지. A가 이 땅을 C한테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팔고 이 토지는 이제 앞으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권 요구는 C에게로 그 이전의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직 안 했어요. 땅 요구는 C 앞으로 이전 등기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역권 요구는 C에게로 이전 등기 이전의 부기 등기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C가 지역권을 취득했을까? 못했을까? 취득했을까? 못했을까? 이 지역권은 말이죠. 이 땅의 사용가치를 높이는 권리로서 이 땅에 대한 요역지에 대한 부정성이 무지하게 강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분리 안 돼요. 이 땅의 소유권은 넘어갔는데 지역권은 A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요역지가 넘어가면 이건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요. 이전에 부기 등기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지상권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지상권 같은 경우는 A 소유 땅의 B가 지상권을 가지고 건물 지었을 때 건물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사실로 지상권이 곧 넘어갔다 아닙니다. 이때는 지상권 이전에 부기 등기 해야 돼요. 말이 좀 빨랐나? 건물 소유권 넘어갔다는 사실로 이 지상권이 자동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지상권 이전에 뭘 해야 된다? 부기 등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만 넘어가면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또 A가 만약에 이 땅에다가 C-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다면 지상권자는 이 지역권도 당연히 행사해요. 또 전세권 설정받았다면 전세권 이게 당연히 이 지역권에 해를 미치는 겁니다. 또 저당권 설정받으면 이게 당연히 여기 해를 미쳐요. 이렇게 돼 저당권이면 저당권 실행으로 땅이 경매되면은 요역지가 이 지역에 넘어가면 이것도 그냥 따라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조문을 보시면 1항에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다시 358페이지 중간에 법조문 292조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한대요. 이 말은 지역권이 이전되면 아니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당연히 따라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게 뭐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러면 제한물권이지 뭐. 제한물권의 권리에 그 제한물권의 목적이 된다 이 말은 요역지에
지당권, 전세권 이런 게 설정되면 그 효력이 지역권에 미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 그것만 타인에게 양도하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권리에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 말은 지역권 그것만 따로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담보 잡히겠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그 이전 등기를 요함이 없이 당연히 함께 이전되고 요역지 위에 지상권, 전세권 설정되면 이들 용익권자들도 지역권을 당연히 행사해요. 그 다음에 요역지에 저당권 설정되면 그 효력이 지역권에도 그냥 바로 미칩니다. 오른쪽 페이지. 자, 이것도 상식으로 판단해 보세요. 갑을 공유 땅이고 여기는 병 땅이고 여기에 통행 지역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권은 갑과 을이 준 공유한다 그래요. 소유권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아까 공유라고 봤었죠, 그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걸 같이 가지고 있으면 준자 붙여요. 준 공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권에 관해서 갑, 을이 각자 자기 지분이 있겠죠, 지분이 있겠죠. 그야 뭐 요역지가 만약에 3분의 2, 3분의 1 이러면 지역권도 이것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지분 가지고 있는 거지. 맞겠죠? 이때 을이 말이죠. 자기 지분에 관해서 이 지역권을 포기하겠다. 이럴 수 있겠는가? 원래 아까 지분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되는가? 자, 포기한다 이러면 만약에 그러면 이제 갑만 지역권자고 이 사람은 지역권자가 아니다 이 말이 돼요. 그런데 지역권은 이 땅의 편익을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자들이라면 다 지역권자가 되든지 다 안 되든지 이래야 돼요. 어느 한 사람만 지역권자고 또 어느 한 사람은 지역권자 아니다. 이런 형태는 인정 안 해요. 이해돼요? 자,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어느 한 사람만 자기 지분에 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킨다.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이랑 보시면 자,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이 자기 지분에 관해서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하는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대요. 자, 그 다음 2항은 또 보세요. 이것도 상식으로. 자, 여기가 갑을 공유 땅이고 여기는 병 땅입니다. 여기가 지역권이 있어요. 근데 갑과 을이 말이죠. 이 공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잖아요. 분할했습니다. 이렇게 요역지를 분할했습니다. 분할했을 때 어떻습니까? 갑의 지역권과 을의 지역권은 그냥 그대로 있겠죠, 그죠? 분할했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지, 그죠? 왜? 이 요역지는 지역권은 애당초 이 땅을 위한 권리였으니까 맞죠, 그죠? 분할하더라도 분할된 각 토지를 위해서 지역권은 그대로 존속입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갑 땅이고 을 땅이고 여기 지역권이 있습니다. 애당초 갑이 을하고 설정 계약으로 지역권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이 갑의 요역지의 일부를 잘라서 이걸 병한테 팔았습니다. 병은 지역권 설정 계약 한 적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도 요역지에 일부를 취득했다는 사실로 곧 지역권자가 되는 거다?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 지역권이 있었잖아요, 원래. 그죠? 그걸 취득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지역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 보시면 토지가 분할되었다. 예컨대 요역지가 분할되었다. 또는 요역지의 일부가 양도되었다. 이러면 지역권은 그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해서 또는 성역지가 잘렸다면 성역지의 그 각 부분에 그냥 존속한다까지만. 그러나 이 하나 보지 마세요. 자, 이해하셨죠? 밑에 295조 1항까지만 볼게요, 일단. 자, 그거는 보세요. 여기는 갑을 공유 땅이고, 여기는 병 땅입니다. 병 땅이에요. 이 갑이 혼자서 병하고 계약을 통해서 지역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갑만 혼자 계약해서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자동으로 그냥 지역권자가 되는 거다. OX. 그죠? 이 사람은 지역권자고 이 사람은 지역권자가 아니다. 이런 형태는 없다 그랬어요. 그죠? 한 사람만 취득하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 취득이에요. 자, 그래서 1항 보시면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가장 핵심 내용만 지금 봤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지역권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전세권은,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일상에서 보는 전세. 그런데 아파트 전세 들었다. 이거 전세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에요. 자, 민법 시간에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한 것만 말해요. 일상에서 보는 흔히 말하는 전세는 이게 임대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문 바로 밑에 괄호 1번 전세권 설정 계약 그리고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전세금 수수 이게 전세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세 가지 뭐라 그랬죠? 전세권 설정 계약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전세금 수수 전세금 주고받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부동산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라는 것도 주의하세요. 위에 세 가지만 요건입니다. 인도 안 받아도 전세권 생겨나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전세금에서 전세금은 아까 나온 대로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죠. 그죠? 만약에 당사자가 전세금 지급 안 하기로 했다면 그건 전세권 아니에요. 전세권 안 생겨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 끝에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가? 이건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서 전세금 중불로 대신할 수 있대요. 자, 건물주에게 그전에 1억 빌려준 게 있다. 그죠? 그걸 전세금으로 삼아서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그죠?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뒷페이지 이 전세권은 용익 물건이면서 동시에 담보물건적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용익 물건입니다. 용익 물건. 용익 물건이기 때문에 갑소유 건물에 우리 전세권자일 때 이거는 분명히 설정 등기한 걸 말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면 말입니다. 이제 이자가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양수인.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 이자가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해야 하네요. 하죠. 이렇게 이제 전세 관계가 형성되는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전세금 그 반환 채무도 그것도 승계해야 하네요. 하죠. 그죠? 그래서 전세 기간 끝나면 이 사람은 전세금 반환 청구를 병한테 해야 돼요. 저쪽에 하면 안 돼요. 맞죠? 그죠? 이자가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첫 줄 끝에 전세권이 승인판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신소유자가 양수인이죠. 이자가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리고 구소유자 양도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설정자 지위를 상실해요. 그래서 나중에 전세권 소멸을 하면 신소유자 즉 부동산 산자 그자가 설정자로서 전세금 반환 채무를 부담해요. 구소유자 판사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전세금 반환 채무를 면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담보물건의 성격. 자, 일단 뭐 요거는 넘어가고 전세 기간이 끝났습니다. 전세 기간 다 끝났는데 이자가 전세금을 안 내줘요. 안 내주면 이 사람은 전세권 이거 실행으로 바로 경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은 채권자가 경매 들어갈 때 보통은 뭐가 필요해요? 돈 달라, 돈 갚아라 라고 소송해서 판결받아야 그 판결 집행으로 경매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 필요하다 필요 없다? 말하자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해서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그걸로 경매 들어간다? 가 아니에요. 그냥 전세권 실행으로 경매 바로 들어가요. 이런 경우는 경매 신청할 때 뭐 약간 여담입니다. 요건 시험에 안 나와요. 여담인데 신청할 때 신청서 쓰고 그 다음에 증거자료로 설정 계약서하고 등기부 등본 첨부하면 돼요. 설정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그게 이자가 전세권자로 나와야 안 나와요? 전세금 액수도 나와야 안 나와요?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제3자에게 경매가 되면 이자가 경락대금을 법원에 내겠죠. 그죠? 이 경매대금에서 여기서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아요. 다른 채권자보다. 이렇게 경매할 수 있다는 것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담보물건적 성격입니다. 맞죠? 그죠? 원래 저당권자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안 그래요? 저당권자는 돈 못 받으면 경매 들어가죠. 그죠? 또 경매 대가에서 우선 면제 받죠. 그죠? 전세권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관로 2번의 두 번째 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 전세금을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밑에 관로 3번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담보물건의 통유성은 우리가 일단 저당권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공부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달로 넘길게요. 이 부분 강의하면 어쩌면 이 중에서 공부 못하겠다고 때리시겠다고 이런 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페이지 가보시면 전세권의 전속기간 법 조문 가끔 나오는 조문인데 이거는 암기사항입니다. 자, 전세권의 전속기간은 몇 년 넘지 못한다? 10년. 만약에 당사자가 13년으로 약정했다면 몇 년 된다? 그냥 10년입니다. 10년. 자, 이렇게 10년의 최장기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해한 보시면 건물 전세권은 만약에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1년으로 된대요. 그러니까 건물 전세권은 1년의 최단기 제한이 있습니다. 맞죠? 자, 잘 보셔야 돼요. 전문 바로 밑에 1번에 전세권은 목적물이 토지든 건물이든 간에 10년의 최장기 제한 받아요. 근데 건물이면 또 1년의 최단기 제한이 있습니다. 자, 헷갈리죠? 한 번 더. 자, 최장기는 토지든 건물이든 몇 년? 10년. 최단기는 말입니다. 최단기는 건물만 1년입니다. 토지는 그러면은 전세권을 6개월로 정해도 괜찮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걸 자꾸 헷갈려 이게. 그래서 질문에 종종 뜨거든요. 자, 다시 한 번 더. 목적물이 토지거나 건물이거나 10년 이상은 약정하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토지는 6개월로 정해도 괜찮은데 건물을 6개월로 정하면 1년 돼버립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항인데, 사항은 자, 일단 그림으로 눈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볼게요. 자, 갑 소유의 이거 건물입니다. 토지 아니에요. 건물입니다. 어리 이 건물의 전세권자이고, 그 다음에 전세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그 사이에 설정자가 전세권자보고 더 이상 연장 안 합니다. 이분으로 끝냅니다. 이런 말, 또는 전세금 올려주지 않으면 갱신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었다. 자, 물론 갱신에 관해서 또는 전세금에 관해서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없었으면 그냥 자동으로 연장돼 버립니다. 바로 뭐라 그런다? 법정갱신입니다. 법정갱신. 자,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지. 아, 그럼 자, 일단 조문 확인하고. 건물의, 자, 뭐의? 자, 뭐의? 4번에 토지의 아니면 건물의? 자, 그 말도 기억하셔야 돼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그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갱신 거절합니다. 이 말은 연장 안합니다. 그죠? 또는 조건 변경 안하면 갱신 못합니다. 이 말은 전세금 올려주세요. 올려주지 않으면 갱신 못합니다. 이 말이죠. 그죠? 이런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원래 그 기간 그건 만료됨과 동시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걸로 본대요. 자, 거기까지. 자, 다시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어느 분을 지명해서 마지막 질문 들어갑니다. 졸지 마세요. 방금 법조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에 관해서 아무런 말을 안 했다. 그죠? 그러면 기존 이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라고 했죠? 그죠? 이거 갱신되었으니까 변경 등기를 해야 될 텐데, 자, 변경 등기 안 해도 갱신된다. 아니면 변경 등기는 해야 갱신된다. 안 해도 된다? 변경 등기 안 해도, 저 기간 연장에 변경 등기 안 해도 그냥 갱신돼 버린다? 돼버린다? 맞죠? 방금 법조문에 쓰잖아요. 그죠? 이것도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맞죠? 그러잖아요. 법률 규정이 있잖아요. 지금 법률 규정에 따라서 물권의 내용이 바뀌잖아요. 변경 등기 필요 없습니다.
변경 등기 안 해도 연장되었어요. 맞죠? 기간 연장에 등기 안 해도 말입니다. 연장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잘 보셔야 돼요. 똑같은 법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법리는 앞에 나온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감히 이 건물을 팔았습니다. 병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세권이 갱신되어 있지만 변경 등기는 여전히 안 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이미 이 전세권은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등기부상 말입니다. 변경 등기 안 했으니까 끝나버렸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전세권 다 끝난 줄 알고 이 건물을 산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을은 갱신된 이 전세권을 이 병한테 선의 양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아까 비슷한 법리 나왔죠, 그죠? 이건 이미 갱신된 거예요. 이미 갱신된 겁니다. 이자고 선이고 말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자한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간 여담인데 방금 읽은 조문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그랬죠, 그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봐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보면 바로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기간을 안 정한 전세권은 서로가 소멸 통과할 수 있는 걸로 나와요. 다시 기간을 안 정한 전세권은 서로 뭐 할 수 있다? 소멸 통고 가능합니다. 소멸 통고하면 6개월 지나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행사는 가능하지만 이때 이 사람은 이 전세권 기간 안 정했으니까 안 정한 전세권이기 때문에 소멸 통과하겠다. 이거는 가능해요. 그러면 6개월 지나면 소멸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2번에 두 번째 줄 건물 전세권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법정 갱신 인정된다 이 말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 끝에 변경 등기 안 해도 갱신의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변경 등기 안 해도 그 전세권 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전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권리는 갱신된 전세권이죠, 그죠? 이걸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밑에 중간에 2번 법직권이 나옵니다. 자, 이거 먼저 한번 법리를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자, 이제 우리 민법을 웬만큼 공부했습니다. 그래, 자신감을 가지세요. 웬만큼 공부해가지고는 또 선무당에 사람 잡지. 자, 갑, 소유, 토지와 건물입니다. 지금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그 다음에 우리 이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받은 겁니다. 그 후에 갑이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다. 자, 이제 땅 소유권은 병에게 넘어갔어요. 이때 이 건물에 법정 지단권이 생긴다. 어때요? 자, 우선 위에 한번 보지 말아 보세요. 이거 안 보면 우리 많이 본 듯한 모습 맞죠, 그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인데 땅만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이 건물은 당연히 보호되잖아요.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죠? 생겨납니다. 생겨나요. 다만 이 법 조문의 궁극적인 보호 대상은 이 사람입니다. 이게 생겨나니까 건물 철거 청구 못하고, 이거 철거 안 되니까 이게 보호되는 거고, 이게 궁극적인 보호 대상이 이 사람이지만, 아무튼 법제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아니고 설정자다라고 하는 거, 이걸 기억하세요. 건물 소유자라 이걸 취득하는 거지. 건물 소유자 아닌 사람이 이걸 취득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 번 더, 자, 법제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자다, 설정자다? 설정자다. 자, 1항만 읽어봅니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이때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 이때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자 누굽니까? 아니,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이 사람이죠. 토지 매수한자 맞죠? 자, 그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읽어보세요. 누구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누굽니까? 그림에서 이 전세권 설정자, 그죠? 이 사람이죠. 네. 맞아요? 자, 이 전세권에서 이 설정자, 이 사람 건물 소유자, 그죠?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대요. 자, 그래서 뒷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윗줄에 법칙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자 아니에요. 누구다? 전세권 설정자인 건물 소유자임을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밑에 조문 309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리고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하래요.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자, 임대차에서는 그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임차인이 하는 겁니까? 임대인이 해주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더.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 이걸 유지해주는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어요. 임대인에게 있습니까? 임대인에게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한겨울에 보일러가 터졌다면 주인이 해줘야 됩니다. 고쳐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전세권자 스스로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하래요. 그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전세권은 물건입니다. 이거는 목적물인 부동산을 직접 지배하는 거지. 설정자 보고 뭐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권리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또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뭡니까? 필요비잖아요. 맞죠? 필요비 맞죠? 요건데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 조문 밑에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상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전세권자와 지상권자에게 필요비 상환 청구권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건은 객체인 물건을 그냥 직접 지배하는 것이 설정자에게 뭐 해달라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는 지상권자가 또는 전세권자가 스스로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소요된 비용이 필요비인데 이거는 스스로 쓰는 겁니다. 설정자 보고 필요비 달라 이런 말을 못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공부 참 많이 했죠. 왜 힘들었습니까? 저놈이 빨리 안 끝내나 싶었구만.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